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학교위원회 및 비치장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내려온 학교위원회 관련된 지침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11개 폐지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폐지가 됐고요. 학교폭력 예방기여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로 대체가 되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사공모심사위원회, 교과교실제 추진위원회, 학교복지심사위원회, 학교흡연예방실무위원회, 장학생, 장학급 선정추천위원회, 졸업앨범 선정위원회, 과학교구 선정위원회, 교육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 등은 설치 근거가 없어서 다른 위원회로 대체가 되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원격 수업 등의 환경 변화와 조례 설치를 명시한 위원회가 3개가 추가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는 추가가 되었는데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통합위원회에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시면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학교위원회 운영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정위원회는 다른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불가한 게 원칙인데, 법령에 다른 위원회와 통합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된 위원회는 다른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법정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법정위원회 또는 비법정위원회와 통합이 운영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위원회 통합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밑에 보시면 통합운영 규정 제정 또는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 통합운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은 기존에 있는 통합위원회에 타 위원회를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할 경우인데요. 제정된 규정에 조직, 기능, 구성 등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학교는 통합 운영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업은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통합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야겠죠? 통합위원회 간사가 관련 위원회 안건들을 취합해서 회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관련 위원회별 협의 및 심의를 실시합니다. 그때 관련 위원회별 간사가 안건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이걸 보셨을 때 통합된 위원회는 한 번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업무 경감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통합위원회 안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로 결과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관련 위원회별 간사가 위원장 및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록을 관리합니다. 관련 위원회 일부만 개최 필요시에는 종전대로 개별적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통합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회의록 결과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간소화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소화할 수 없는 회의록은 무엇인가?
그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인 위원회는 간소화할 수 없어요. 즉,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즉 5호에 해당하는 회의는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은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9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회의도 간소화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라고 했을 때 간소화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호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은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내가 담당한 위원회는 간소화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참고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지역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 등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학교 급식 소위원회는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병설 유치원은 초등과 통합 운영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등은 각각의 위원회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여건에 따라서 통합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겠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실 게 업무 분장을 하실 때, 업무 분장에 대한 협의를 하실 때 행정실무사, 교무실무사와 관련된 업무 분장 등의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통합하는 위원회죠.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들을 위원회를 통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평가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동부 육성지원회 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시 외에 교과목의 인정도서 선정, 사용 등을 심의하는 학교인정도서 추천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은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운영한 학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품선정위원회는 물품, 교구, 기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규정을 재개정 심의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도 개별적으로 운영 가능하고요. 학생의 징계 관련을 자문하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와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등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에 폐지된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 교사공모심사위원회 등은 지금 폐지가 되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복지심사위원회와 학교흡연예방실무위원회, 장학생 장학금 선정추진위원회, 졸업앨범 선정위원회, 과학교구 선정위원회, 교육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졸업앨범 선정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과학교구 선정위원회나 교육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 등은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지역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한 관계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비치해야 하는 장부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는 유치원, 개인정보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장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추가되었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개인정보 파일 파기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급식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내용에는 학교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출입, 검사 등 기록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및 안전진단 실시대장 등 5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치장부는 법령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교육청에서 비치장부와 관련된 지침도 내려오는데요. 교육청에서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장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들은 최소화하여서 업무 경감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비치장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수료대장은 법정장부이고요.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전자결제 후 출력하여 보관을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및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도 법정장부이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도 법정장부입니다. 참고로 생활기록부 및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유치원은 2023년도 차세대 나이스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석부는 비법정장부예요. 하지만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하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수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사관리를 위한 발령대장도 법정장부입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경우엔 도서대장과 도서대출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법정장부인데요. 유아학비 시스템에서 학부모 동의하에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지만 보호자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후에 유치원에서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 건강기록부도 법정 장부인데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출력물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 미진학 시에는 전산자료 및 건강검사 실시 결과를 5년간 당해 학교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험 폐수 처리 자체 점검표 및 실험 폐수 폐시약 관리 대장도 법정 장부입니다. 그 과학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실험 폐수 처리 자체 점검표는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누계 보관하고 실험 폐수 폐시약 관리 대장은 상시 기록하여 누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 카드, 근무 상황부, 보안 점검표, 출장 신청서, 초과 근무 명령서, 초과 근무 명령 대장, 초과 근무 확인 대장, 대회비 목록 대장 등은 법정 장부인데요. 나이스에서 처리되는 것들은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회비 접수 및 발송 대장은 비법정 대상이지만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지역 대장, 정보공개 처리대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대장, 지방공무원 발령대장, 개인정보 파일대장,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개인정보 파일 파기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은 모두 법정장부입니다. 공인관리를 위한 공인대장도 법정장부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학교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 명세표,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출입 검사 등 기록부는 모두 법정 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대장 및 안전진단 실시대장도 법정 장부인데요. 지역교육청에서 법정 대장과 비치 근거, 용도, 그리고 적용 학교, 법적 성격, 그리고 시스템이냐, 종이장부냐 라는 관리 방법, 소관 부서, 그리고 보관 방법 등의 내용 등이 자세히 안내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비치장부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면 좋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장부들을 최소화해서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간소화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교육청에서 안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 작성 의무 대상에는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학교인정도서 추천위원회,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간사 선생님께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셨을 때 간소화하지 않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반면에 회의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평가위원회,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방과후 학교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위원회와 학교에서 비치해야 하는 장부, 그리고 회의록 간소화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